부모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나이가 돼 세상에 나오니 사회는 보육원에서 살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공장을 그만두게 됐고 사기까지 당하면서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었더라면, 나도 부모가 있었더라면 이런 수모를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처음 얼굴도 본 적 없는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얼마 되지 않지 돈을 가지고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연고라는 건 있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 많고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도시의 식품 공장에 취업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리다고 무시하고 부모 없다 깔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공장 기계를 실수로 잘못 작동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절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라 뒤집어쓰고 제겐 모른 척하라 말해줬던 사람. 저보다 7살 많았던 그 남자는 다리 한쪽이 불편했지만 공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사장님도 믿고 의지할 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제가 먼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다며 네 또래 건강한 사람과 만나라고 제게 눈길 한 번 안 주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 사람 집을 몰래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국밥집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머니 가게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어머니 붙잡고 제가 그 사람 좋아한다고 하소연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시며 알았다고 얼른 밥 먹으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다 먹고 나니 그제야 그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은 내 아들이 뭐가 좋다 그러냐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제가 어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밥집에서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늙고 야윈 모습이지만 저 밥 먹는 동안 바라봐주시는 그 따뜻한 눈빛에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제발 저 좀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되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고 저는 그렇게 그 남자의 아내, 어머니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저 볼 때마다 얼마나 서럽게 자랐냐,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냐 하시면서 이름을 부르며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때 처음 제 이름이 참 예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제 이름을 다정히 불러준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 가게 일을 좀 돕고 싶어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셨어요. 보고만 있어도 귀하다 그러시면서요. 남편도 어머니 성품을 닮아 그런지 너무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 가족이 되고서야 사랑받는 게 이런 거란 걸 알았고 매 순간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 모릅니다. 한 번도 행복해 본 적 없던 내 인생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다 아이가 생겼고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행복해서 하늘이 질투를 한 걸까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남편이 빗길에 미끄러진 차와 충돌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울 새도 없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과 꼭 닮은 아이. 남편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제야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어머니 곁에서 몸조리하고 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진아, 너 아직 나이도 어린데 아들 하나 보고 살 수 있겠니? 영호 보험금 가지고 좋은 데로 가서 살아. 그래야 먼저 간 영호가 눈을 편히 감지. 엄마, 내가 엄마 두고 어딜 가? 나 결혼할 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엄마 딸 한다고 약속했잖아. 나 가라고 하면 나 죽어. 못 살아. 울부짖는 절 달래며 어머니는 미안하다 하시면서 잘 살아보자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국밥집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언제나 저 먼저 챙기시고 제가 자고 있는데 애가 울면 저 잠 깰까봐 애 업고 저 멀리까지 나가서 서성이시다 들어오시던 어머니. 그렇게 진짜 딸과 엄마처럼 14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영호가 아직 안 들어왔다. 언제 온다든? 13년 전 죽은 아들을 찾으실 때가 많아지신 겁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기억은 점점 흐려지셨고 대소변 실수도 심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집에서는 못 돌본다.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을 했지만 전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딸이라 했을 때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엄마로 모시겠다 생각했으니까요.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지 2년 되던 해 급성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지 5달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니, 제겐 가족들이 남기고 간 보석 같은 아들이 있네요.
다음 주 어머니 기일입니다. 여름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 불어올 때쯤 떠나셨는데 이번 여름은 지독히도 길다고 해서 어머니 기일에도 더우려나 했는데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제법 불어옵니다. 늘 그렇듯 시간은 흘러가고 있나 봅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 잠들 수 없던 새벽, 어머니께 처음으로 편지 한 통을 써봅니다. 엄마, 정 많고 곱던 우리 엄마. 평생 엄마라는 말 한 번 못하고 살았을 내게 엄마라는 이름 실컷 부르게 해준 우리 엄마. 국밥집에서 엄마를 처음 본 날 난 알았지. 하늘에서 나에게 엄마를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엄마도 그러셨죠. 날 보는 순간 저 가여운 것 어디서 헤매다 우리 집으로 왔을까 하고요. 엄마와 내가 가족으로 산 건 17년이지만 나는 외로웠던 세월을 다 잊을 만큼 행복했어요. 그리고 남은 삶도 그 기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고마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눈물 흘릴 새도 없이 아이를 낳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울어도 엄마는 제 앞에서 눈물 한 번 안 보이셨죠. 근데 저 알아요. 엄마와 오랜 친구로 지냈던 옆집 아줌마가 그러시대요. 내가 지금 죽은 아들 그리워 울 새가 어딨냐고. 저 가여운 것 살려야지. 그러시면서 눈물조차 가슴으로 삼키셨다고요. 저도 아들 낳아 키워보니 엄마 심정이 어땠을까 가슴이 미어지는데 제가 뭐라고 엄마는 절 위해 그런 슬픔도 꼭 참으셨던 건지. 엄마, 그곳에서 아들 만나셨나요? 잘 지내고 있던가요? 아들 만나 행복하신가요? 너무 착한 두 사람 그곳에서도 나와 우리 애 걱정만 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네요. 엄마, 우리 잘 살게요. 걱정 말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 불어올 때 그 바람 타고 한 번씩 우리 보러 와줘요. 당신이 있어 내가 살았습니다. 천사 같은 당신을 엄마라 부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